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떠먹여주는 코레일 자기소개서 템플릿과 작성 예시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원래 뭐 계획에는 없었지만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빠르게 한번 찍어 봤고요. 가능하면 요거 참고해서 주말 동안에 초안까지는 작성하고 나머지 시간 좀 필기 집중해 봅시다. 일단은 채용 공고 관련 브리핑은 이미 업로드를 했습니다.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코레일은 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입니다. 준비가 덜 됐거나 뭐 어차피 봐도 합격 못할 것 같아, 이런 말 다 필요 없고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접수해서 시험까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공짜로 NCS 최신판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시험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끝내보겠습니다. 문항별 의도, 작성 방향, 템플릿 작성 예시 순서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문항에서 물어본 순서대로만 대답해주면 끝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유의사항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잠깐 멈춰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공지한 내용이니까요. 포인트는 뭐 400자에서 700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라인드 조심하자. 그리고 불성실 기재나 뭐 복부 타고 짜깁기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뭐냐? 그리고 이 가치관이 우리 철도공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어떻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거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제 NCS 10개 영역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위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항 의도는 자기 개발 영역, 즉 자아 인식, 네 가치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좀 해봤니?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조직 이해입니다. 우리 철도공사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조직 이해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따옴표 보이죠? 우리 회사 너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가는 방향이랑 좀 맞는 사람을 뽑고 싶어. 넌 어떠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방향은 공사의 인재상이랑 경영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고요.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사업일 수도 있고 미션 비전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인재상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본인께서 선택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고요. 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속 가능 기반의 공공가치 향상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써봤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든 본인의 자유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나랑 한국철도공사의 접점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접점이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요거 말씀드렸죠.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면 작성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성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야. 나는 인생에서 요게 중요해. 내 가치관은 이래.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게 자기소개서 우리 지금은 평가를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거기 때문에요. 면접관이 이거를 읽었어요. 본인의 가치관이 이러이러하대. 근데 뒤에 이유는 설명을 안 해. 그럼 궁금하겠죠? 어쩌다가 지원자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나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궁금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자, 너네 보니까, 너네 이 철도공사 말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를 지향하네? 근데 그거랑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내 가치관이랑 몸한 점에서 일치하네. 이거 중요하죠. 접점입니다. 내 관련 경험으로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날 뽑아줘. 관련 경험은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내가 이런 가치관에 맞게 살아왔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제목을 쓰고요. 일단 소제목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달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 면접관들이 참고 자료로 쓰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에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다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에다가 요약해주는 거는 좀 면접관들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두 갈식으로 정답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혹은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배경을 뒤에 덧붙여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철도공사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죠. 미션, 비전, 전략과제 등 뭐 인재상도 포함이고요. 철도공사가 경영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즉 지향점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겁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문단과 2문단을 통해
그래서 철도공사가 내가 일하기에 가장 최고의 조직이다, 나랑 잘 맞는다라는 거를 설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철도공사에서 일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철도공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랑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줘야겠죠. 나의 경험 얘기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분량 남으면 입사 포부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예시로 요렇게 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며 성장하기." 이게 내 가치관이고 지향점이다 라는 거를 위에다가 간단하게 써 줬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저의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공헌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공헌하는 것, 내 가치관 나왔습니다. 특히 직업 생활에서 타인에게 기여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헌을 제1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 문장 구성을 보면요, 사실 여기 특히부터 노력한다면 여기가 코레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국민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철도공사도 어떤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랑 100% 일치합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그렇게 써서 나가는 거고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공헌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합리적인 이유까지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철도공사 얘기를 합니다. 사명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헌이라는 키워드랑 일치하죠. 네. 이미 한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내가 코레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KTX 이음과 같은 친환경 열차 도입, 맞춤형 교통복지 플랫폼 제공 등 친환경 경영과 국민 편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넘어가 보시면 친환경 경영이랑 국민 편익 강화라는 키워드가 전략 경영 체계, 경영 전략 체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한 것이고요. 이렇듯 하면서 일치합니다를 얘기를 해줄 겁니다. 부분이 저의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강하게 좀 임팩트를 준 거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자, 경험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고객님들께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고 편히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객에게 공헌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죠. 레시피를 철저히 준수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했고,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괜히 쓴 게 아닙니다. 규정대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한 거, 임직원한테 당연히 필요한 역량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 고객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코레일도 당연히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거 반영을 한 거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골 손님이 생겼고 매출이 향상돼 사장님의 칭찬을 들었고 나 또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만족, 이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해준 것이고요. 고객님과 사장님께 공헌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 줌으로써 코레일에 들어가서도 우리 회사랑 고객님께 공헌할 수 있다라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해 줬습니다. 네, 마지막 입사 후 포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줬고요. 뭐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2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찍느라고 약간 투박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내용 전달에는 이상이 없어요. 자,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포인트는 다양한 사람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이를 조율하는 나의 노하우, 그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딱딱딱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양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팀워크도 발휘하고 갈등이 생기면 해소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건데, "너는 그런 경험이 있니? 그리고 노하우 정리 좀 해 봤니?"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 해결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작성 방향,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조율하는 저만의 노하우는 이런 겁니다. 이 노하우를 활용해서 의견 조율하고요, 좋은 성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뽑아주세요, 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뭐 인턴 경험을 써야 되냐,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무엇인지지,
어떤 경험인지는 그렇게 막 크게 무게를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이든 카페 아르바이트든 학창 시절에 팀 프로젝트를 했든 그런 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템플릿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 마찬가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단에 노하우를 설명을 해줄 거고, 두 번째 문단부터 경험을 바로 들어갑니다. 예, 상황 설명할 거고요.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지, 그 다음에 성과는 어땠는지, 입사 후에 포부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간단하죠? 말씀드린 대로 자소서는 물어본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노하우 설명합니다. 저의 노하우는 뭐뭐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길지 않게, 예,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게끔 좀 써주면 좋겠고요. 이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은 뒤에서 해주면 됩니다. 정의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그 의견 조율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거를 노하우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최고인 이유, 그걸 언급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경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뭐에 쓸 당시 이 노하우를 통해 팀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뭐뭐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 수업 때도 제가 얘기를 이거 많이 하는데요. 두 갈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 문장에 넣어주면 면접관들이 뭐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밑에 내용 굳이 안 읽어도 되잖아요. 요것만 있어도. 물론 디테일함을 위해서는 조금 읽어볼 필요는 있지만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전반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거였고 이 목표를 얘기해 주는 이유는 조직 관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인데요. 저는 밑에 예시에서는 분량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요. 쓰진 않았습니다. 몸으로 의견이 나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3문단 그에 따라서 내가 조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을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조율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당연히 성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입사 후 포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작성 예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살짝만 해주고요. 자, 적극적 경청, 만장일치 합의. 예, 요것만 봐도 나의 노하우는 적극적 경청이고요. 경험의 성과, 마지막 결과가 만장일치 합의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저의 노하우는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뒤에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타인의 의견과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완전이라는 단어 일부러 의도해서 쓴 거예요. 내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뭐 괜찮죠?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학생의 부회장이었을 때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요거 왜 넣어줬을까요? NCS에 자원관리 항목 있는 거 아시죠? 예, NCS의 영역 중에 하나가 자원관리인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원이 한정돼 있는 돈이나 시간이나 인력이나 물질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멘트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 무게를 실을지에 대해 부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체육대회 등 오락사업, 복지사업,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요거 앞에는 예시를 일부러 좀 들어준 거예요. 안 들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구체적이지도 않고. 근데 짧게 짧게 끊었죠, 일부러. 분량이 써보니까 거의 700자가 딱 맞기 때문에 이런 데서 글자 수를 좀 절약을 한 겁니다. 질질 끌지 않고 그냥 4글자 이렇게 다 끊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제부터 행동이 나와요. 상황까지 이해되셨죠? 행동 갑니다. 자, 각자가 준비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동안 모두 집중해서 듣고 메모하도록 독려를 했다. 적극적 경청을 제가 유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중간중간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마치 사회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 부학생 회장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지금. 모두가 이거 엄청 중요한데 그 회의 잘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발언을 해도 무슨 말 하는지 기억도 못 하고요. 설득 자체가 안 됩니다. 애초에 안 듣는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걸 중간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게 이러이러한 내용 맞나요?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두가 회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적극적 경청을 한 거고요. 자, 이제 비언어적인 거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여기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부원에게는 "아 왜 불만이야? 어떤 게 불만족스럽니?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 좀 해 봐." 이렇게 질문해서 논의가 진전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조직 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좀 눈에 띄기 싫어 가지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 성과가 안 나오죠. 화합도 잘 안 될 것이고, 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자칫하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맞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토의하는 분위기를 내가 조성함으로써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성과 괜찮죠? 근데 여기서 성과가 끝이 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 행사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즐겁게 팀워크 중요하고요. 저희가 즐겁게 진행하니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고객 만족까지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입사 후에도 이런 태도로 선후배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해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율, 의견 조율 관련해서 물어본 이 문항의 핵심은 너가 들어와서 의견 조율해서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건드려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고요. 3, 4번은요. 사업 관련한 거라서 제가 예시를 쓰지는 않았어요. 예, 템플릿까지는 작성을 했고 예시는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철도공사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한국철도의 이미지 개선이나 고객 만족도 제고 뭐 이런 거가 도움이 되겠죠. 문항의 의도는 문제 해결입니다. 왜? 개선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것이고, 조직위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알고 있냐?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리고 너가 말한 그런 개선점이 우리 회사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의도를 요약하면 요겁니다. 너 비판적으로 생각해봤냐 이거예요. 작성 방향, 개선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거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관심도가 있니? 관심이 있니? 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너가 만약에 입사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거니? 이런 비판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설하고 개선점이랑 기대 효과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차 시간 사실 좀 1호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뭐 기차도 연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이 엄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지연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다음에 열차 내 시설, 그다음에 역 시설, 교통약자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휴가 나올 때 그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 멀쩡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교통약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다. 이거를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교통약자에 대한 생각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대효과 예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만족도 높아져서 운송산업에서 경쟁력 증가. 이러한 명성을 통해서 오타고요. 명성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국내 해외 모두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정성 높은 열차 운행을 통해 효율성 높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장이 잘 안 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템플릿은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1문단에는 일단은 개선점 바로 때리면 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살짝쿵 공사 칭찬을 해 줍니다. 예. 철도공사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뭐뭐하게 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뭐한 점을 개선한다면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개선하면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돌려 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좀 부드럽잖아요. 자, 개선점과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한 방안을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제가 느낀 거는 3번 문항은 PT를 하는 것 같다. 예. PT 주제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 문단이 이제 서론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2 문단이 해결점과 구체적인 방안, 세 번째가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뭐한 부분에서 현재 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언급을 합니다. 다만 뭐뭐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선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본인이 생각한 만큼 근거를 꼭 갖춰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문단에서는 한계점과 기대 효과를 얘기를 할 건데 한계점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기대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이러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정착하는 데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될 겁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에서 효과가 예상이 되며 여기 좀 장황하게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시한 개선안을 얘기를 해준 그 뒷받침하는 근거가 기대 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꼼꼼하게 잘 써 주셔야 되겠고 우리 공사에 뭐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가 뭔지 좀 조사한 다음에요. 본인이 요거는 내가 좀 자신 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PT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고요. 중점 추진 사업이 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와시고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how를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이해, 그다음에 나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가니까 자기 계발 영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중점 추진 사항 여러 가지 있어요. 정시성, 인프라, 약자, 4차 산업혁명, 노선 확장, 안전을 위한 투자 여러 가지가 있죠. 열차뿐만 아니라 선로, 신호, 역과 같은 인프라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잖아요, 여러분.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제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먼 미래 얘기를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에 코레일이 고객 감동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만 쓰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귀하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가진 강점이랑 역량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랑 연결 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IoT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좀 쓰고 싶은데요. 만약에 내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러면은 공사에서 이런 거를 진행했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예. 그래서 내가 좀 자신 있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템플릿을 살펴보면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우리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뭐뭐입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해 줍시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유 얘기해도 되고요. 기존의 타사 혹은 해외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뭐만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첫 문단에 이렇게까지 좀 써줄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끝났죠. 그 두 번째 문단부터 뭔 얘기가 나와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잘 설명해야 된다고요. 강점을 먼저 얘기를 해줄 거고요. 경험과 성과를 얘기를 해줄 거고, 발전 가능성을 얘기해 주면서 설득력을 높일 겁니다. 근데 요거 세 개에 다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내 강점만 두 개 얘기하고 싶다. 그럼 강점만 두 개 얘기하시면 되고요. 경험만 좀 얘기하고 싶다. 경험만 말씀하세요. 저는 다양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요. 본인에 맞게 좀 취사 선택해 가지고 작성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읽었는데 내가 진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4번 문항은 좀 의미가 없어져요. 알겠죠? 그것만 좀 신경 써서 써 주시면 되겠고요. 발전 가능성은 이런 거죠. 리서치, 그러니까 검색을 하겠다, 강의 수강하겠다,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 등 이 분야, 내가 언급한 이 중점적인 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여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 계발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하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량 남으면 공사 비전이나 미션이 앞으로 해 나갈 일,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서 입사 후 포부까지 좀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소서 문항풀이는 마치고요. 그 댓글이나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를 좀 주시더라고요. 첨삭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영상 정보란이랑 고정 댓글에 저희 블로그 글 링크가 있습니다. 방금 이 영상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또 해놨는데 그 해당 블로그 글의 비밀 댓글이나 맨 하단에 이 오픈 채팅 요거 있거든요. 이루다 강사님 드림자 컨설팅 오픈 채팅이 있는데요. 여기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필기 특강 준비 때문에 좀 바빠서 이번 첨삭은 이루다 강사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분석이나 자소서 문항풀이 같은 거 꾸준히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실력이 정말 출중하시고 특히 자소서에 있어서는 저보다 한 수 위이신 분이니까 믿고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비밀 댓글, 오픈 채팅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님이 확인하시는 대로 답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23년 더 코레일 NCS 필기 모의고사 다음 주에 오픈할 겁니다. 13일 내지 14일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15일에 하면은 13일, 14일에 제출하신 분들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날짜 맞춰가지고 빠르게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이렇습니다. 작년 상반기 25문항 복원하고 변형했습니다. 휴노가 출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는 서울교통공사 2020년 25문항 복원하고 변형했습니다. 얘는 인크루트가 출제했어요. 자, 왜 휴노 거라 인크루트 이렇게 푸냐? 기업마다, 대행사가 바뀌더라도요, 기업마다 내던 기조가 있습니다. 코레일은 계속 핏셋형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핏셋형으로 나왔던 그 25문항 한번 풀어보자 라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인크루트 대비해서 또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가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인크루트였는데 20년께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뭐 너무 옛날 문제 아니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으니까 난이도 높은 걸로 연습해야 실전에서 좀 수월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마지막 세트는 인크루트 핏셋형 그 다음에 모듈형 의수문 모듈형 해서 25문항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마 뭐 8, 8, 9 이런 식으로 의수문 뭐 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25문항이 한 3문항씩 정도 모듈형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핏셋형으로 하든지 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섞어서 낼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학습지 모듈형 위주로 좀 구성을 해볼까 싶은데 여력이 되면 얘도 한 25문항 정도 구성해가지고 총 100문항 좀 맞춰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기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픈할 때 또 홍보 영상 올릴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올라오는 거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서울교통공사 수강생이 291명이었거든요. 근데 최소 30명 이상 합격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 그 서울교통공사 면접 특강 수강생이 4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0명에서 35명 정도가 필기 특강을 듣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면접 특강이 2시간 만에 마감돼서 더 못 받았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합격생이 분명히 이거보다 많을 겁니다. 10% 이상 뭐 12%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게 평균보다 상회하는 거거든요. 후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필기 특강이 효과가 좋았다라는 점을 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제 특강은 이 문제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풀이를 어떻게 하냐, 그 해설 강의가 제 특강의 핵심입니다. 유튜브에 재생 목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풀이할 때 굉장히 현장에서 진짜로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이거는 다음 주 홍보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자소서 주말 내로 빨리 마무리하시고 첨삭 받으실 분들은 블로그로 연락 빨리빨리 주시고요. 난 자기소개서 마무리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코레일 샘플 문항, 수정공사 기출 문항, 그 외에 민경채,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문제들 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잘해봅시다. 결국에는 누가 자신감 있게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준비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 갖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